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년 되어가는 신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 때부터 만나 연애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죠.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딸 이상으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고 시누이 둘 역시 언니 같고 동생 같아서 자주 보게 되니까 가끔은 친자매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남동녀라 늘 언니나 여동생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자매인가 싶을 정도로 붙어 다녔죠. 같이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지냈는데 오히려 신랑보다 더 많이 얼굴 보고 지낸 것 같네요. 연애를 7년 동안 하다 보니 결혼식만 안 올렸지 거의 부부나 다름없고 시댁 식구들도 거의 가족이 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연애만 하지 말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양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희도 고민 끝에 둘 다 30 중반이 되기 전 마침내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결혼을 하기로 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신 패물을 많이 해주셨어요. 친정엄마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위에게 아낌없이 더 많이 해주었지요. 그리고 엄마께서는 살면서 필요할 때 쓰라고 통장까지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외동딸인 저는 자라면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결핍을 모르고 자랐어요. 남편 역시 결핍을 모르고 자라다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몇 년은 고생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아버님은 다시 재기하셨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들은 딸 아들에게 결혼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신랑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연애를 그렇게 길게 했던 겁니다. 신랑은 저와 나중에 살 집을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꿈을 꾸고 있었더라고요. 마침 결혼 얘기가 나오고 집을 알아보니 신랑이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는 가격이라 낮추고 낮춰서 월세를 알아봤네요. 이 사실을 알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흔쾌히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엄마는 시부모님께 집은 당신이 직접 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걱정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신랑의 이런 고민 때문에 연애를 오래 한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일찍 결혼시킬 걸 그랬다 하시면서 성실한 남편을 좋아라 하셨어요. 워낙 연애할 때도 남편을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셨는데 점수를 더 딴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무난하게 결혼식을 하고 무난하게 신혼도 즐기면서 걱정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끼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워낙 꾸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가방이며 옷, 신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다 보니 뭐가 있고 없고에 별 신경 안 쓰고 지냈는데 정말 내가 아끼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온 집을 다 뒤져보아도 없어서 찾다가 순간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나 예전에 자기한테 선물 받은 목걸이가 안 보이네? 본 적 있어? 묻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2, 3주 전인가 하는 거 봤던 것 같은데 잘 찾아봐. 남편도 얼핏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엊그저께 수정이가 집에 잠깐 온 적이 있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안방에서 나오더니 급하게 일 있다며 도망가듯 가는 거야. 설마 아니겠지? 했더니 갑자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수정이 의심해? 그게 얼마나 한다고 동생을 의심해? 생각하고 말하는 거 맞아? 하는데 저 지금까지 그렇게 연애 오래 했지만 이렇게 화를 내는 신랑을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싶어 사과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한 달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20대 초반에 많이 했던 액세서리 모아둔 상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머릿속엔 막내 아가씨가 스치는 겁니다. 이번엔 신랑한테 말을 하지 않고 아가씨를 불러 넌지시 물어봤어요. 수정 아가씨, 혹시 저번에 우리 집 와서 아가씨가 액세서리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보여줬잖아. 혹시 그거 못 봤어요? 내가 잘 뒀다고 놓은 것 같은데 없네.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해요. 사람을 어떻게 도둑으로 물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무슨 반응이지 하고 더 물었어요. 아니, 물어보기만 한 거잖아. 가져갔냐가 아니고 내가 어디 뒀냐고 물었잖아요. 내가 언제 가져갔냐고 물었어요? 그럼 설마 그래요? 하자 되려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뭐야, 지금까지 언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나를 도둑년으로 모는 거야? 하는데 와, 진짜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시누이는 오빠에게 전화를 했고 신랑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오더니 저에게 쏘아붙이더군요. 뭐야, 내가 저 때도 얘기했지? 뭐야 그게? 그렇게 비싼 거야? 그리고 증거 있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우리 집에 수정이밖에 안 오니? 너네 친구들도 오잖아. 하는데 이때다 싶어 저도 한마디 했죠. 사실 몇 번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는데 그냥 넘겼었어. 그래도 아니겠지 하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는 내가 줄 수도 있다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이번엔 아니야. 심지어 폐물 중에 팔찌가 사라졌단 말이야. 하고 저도 소리 질렀네요. 신랑은 내 말을 듣더니 갑자기 이젠 동생을 향해 쏘아붙이듯 너 사실대로 말해. 진짜야? 묻자 시누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지듯이 아니, 절대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우선 시누이를 보내고 저와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둘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남편이 너무 싫어서 한마디 했죠. 자꾸 이런 식의 대화면 나는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야. 도둑을 잡기 전까진 서로 생각 좀 하자. 라고 말한 뒤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밖에 있던 신랑도 조금은 진정이 되었는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왜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냐고. 알아보고 얘기를 했어야지.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아까 좀 전에 시누이와 있었던 얘기를 말했어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 내가 막내 아가씨 방에서 나오는 거 몇 번을 목격했는지 알아? 내가 그냥 의심부터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뒀냐고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둔 거 혹시 기억하냐고 물었어. 그런데 대뜸 자기가 안 가져갔다면서 왜 도둑년으로 뭐냐고 하는 거야. 그게 내가 의심한 거야? 말이 끝나자 신랑도 한참을 말을 안 하더군요. 저희 그렇게 해서 연애 때도 안 싸운 싸움을 처음으로 해봤네요. 결국 도둑은 잡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큰일이 제대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드디어 잡았습니다. 신랑과 자꾸 싸우기 싫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외출하거나 집에 누가 오면 몰래 설치해둔 CCTV를 켰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까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을 하게 되어서 그냥 문에 열쇠를 더 설치할까 고민도 했는데 도둑을 잡아야겠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끼리 이렇게 찜찜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싫어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혼자서 CCTV를 늘 확인하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가고 모든 사건이 잠잠해진 어느 날 신랑보다 늦은 퇴근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에 들어갔는데 침대가 아침과는 좀 달라서 신랑에게 오자마자 잤냐고 물었죠. 잘툼이 어디 있냐? 너 오기 전에 밥 해주려고 엄청 바빴는데 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서랍을 열어보니 폐물과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사주신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돈도 사라졌더군요. 그래서 저는 CCTV를 확인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멈추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신랑을 불러 말했죠. 더 이상 자기랑 싸우기도 싫고 찜찜한 마음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증거를 잡으려는 마음에 설치해뒀는데 도둑 잡았어. 말하자 그래? 다행이다. 수정이 아니지? 하면서 보는 신랑은 너무 놀라 비디오를 보다 갑자기 꺼버리더군요. 사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30분이 지난 후 저희 집에 큰 시누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비번은 시부모님이 주신 김치 가져다 놓으러 왔다고 하니까 신랑이 알려줬나 보더라고요. 시누이녀는 집에 들어서더니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다 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제 액세서리도 해보고 하더니 자연스럽게 옷을 가방에 넣고 액세서리까지 챙기더군요. 신랑은 그걸 보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요? 막내 시누이가 큰 시누이가 떠나고 몇 시간 후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모르는 남자와 말입니다. 그러더니 둘은 저희 친혼집에서 몹쓸 짓을 하더군요. 둘은 심지어 저희 침대에서 말입니다. 신랑은 그것을 보는 순간 비디오를 껐고 저는 말을 했죠. 그거는 넘기고 끝까지 봐. 하고 다시 틀어주었죠. 둘은 제가 은행에서 찾아놓은 돈과 폐물을 챙겨 나가더군요. 남편은 말 한마디 안 하고 한참을 넋놓고 있더니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저는 두 시누이 도둑년들을 어떻게 혼을 내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자기 사과 말고 시누이들한테 받고 싶어. 불러.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두 말 없이 전화를 해 두 년을 아무 일 없듯이 밥 먹자고 부르더군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시누이들은 저희 집에 신이 나서 환한 얼굴로 저희를 반기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신발도 벗기 전에 신랑은 여동생의 머리채를 잡더니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군요. 영문도 모르고 당한 여동생은 욕을 하면서 오빠에게 달려들었고 신발 뭐야? 뭔데 때리냐고 말하면서 막내 시누이가 오빠에게 달려들자 신랑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아니라고 저때 분명 그랬지? 라고 말하자 뭐야? 지금까지 나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야? 야 새언니 내가 그랬다고 또 그랬냐? 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저는 시누이년 얼굴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뭐야 좋았냐? 우리 침대에서? 네 남친이랑 즐기니까 좋았어? 어디 할 게 없어서 오빠 신혼집에 와서 그딴 짓을 하고 있어? 말하자 시누이년 주저앉더군요. 그리고 다음 타격은 큰 시누이였습니다. 1살 많은 시누이는 벌써 겁을 먹은 채 벌벌 떨고 있더군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너무 급해서 나중에 다시 사다 놓으려고 했어. 아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주절주절 울먹이는데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가져간 물건 다 필요 없어. 대신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에 해준 선물이 있는데 그 귀걸이 그것만 가져오면 다 용서해줄 생각 있으니까 가져와. 그거 어디 있어? 묻자 미안해 그거 팔았어. 하자마자 저는 큰 시누이고 뭐고 얼굴이며 몸이며 사정없이 마구 달려들어 때렸습니다. 쓰러져 있는 시누이를 발로 밟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저를 잡더군요. 저를 말리는 신랑이 더 미워서 순간 저도 모르게 신랑뺨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한마디 했죠. 너도 똑같은 새끼야. 왜? 네 누나 때리니까 아프냐? 그럼 네가 대신 맞아. 하면서 신랑 등짝을 연신 때렸는데 등신까지 맞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멈추지 않으니 저를 밀치면서 하는 말이 그만하면 된 거 아니야? 적당히 해.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말했죠.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내 생일 선물이었다는 거. 몰라? 그런데 이렇게 나와?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것만 가져오면 용서한다고. 그런데 뭐라고? 그만하라고? 너네 동생 둘 다 감방에 쳐넣어버리고 말겠어. 라고 했더니 동생 시누이년이 갑자기 겁을 상실했는지 이러는 겁니다. 그럼 불법으로 녹화한 것도 죄잖아요. 하는 겁니다. 신랑이 듣고 있더니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한 소리 하더군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말해줬죠.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네. 막내 시누이, 너 지금 우리 집에 무단 침입의 절도야. 누구 죄가 더 크니? 상식 없는 행동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자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하면서 빌더군요. 저는 큰 시누이한테 말했어요. 솔직히 없어진 폐물 옷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귀걸이 내일까지 가져다 놓지 않으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더러우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하면서 시누이년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신랑이 더 미운 건 자꾸 지 식구들을 감싸더군요. 신발 그만하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남처럼 느껴지던지 그래 그럼 너도 나가. 내가 싫으면 너도 나가라고 하고 등 떠밀었더니 저를 밀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랑의 얼굴이 너무 무섭기보다는 싫더라고요. 상대하기도 싫어서 안 나가려는 남편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거실에선 식탁에 놓인 저녁상을 싱크대에 던지듯 치우고 있더군요.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며 이렇게 냉전 중입니다. 큰 시누이는 미안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 이것들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에 와서 그딴 짓을 했나 알아보니 막내는 남자친구랑 데이트 때 내 액세서리하고 다니면서 몇 개는 팔아서 데이트 비용에 쓰고 큰 시누이는 그동안 취업이 안 되어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동안은 짬짬이 알바하면서 지냈는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시댁에선 큰 시누이가 번듯한 직장 나오고도 놀고 있어서 아주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에 와서 그딴 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금전이 필요해서 그랬나 알아봤더니
세상에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술 먹고 놀려고 그랬다네요.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그동안의 시누이에 대해 얘기를 듣고 저희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말씀드렸더니 시댁에선 난리가 났었나 봐요. 신랑은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이혼하자 그러더군요. 저도 그동안의 연애 기간 동안 좋았던 추억도 있고 해서 참아보려 했는데 이번 큰일을 겪다 보니 더 이상 얼굴 보기도 싫고 정도 떨어져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이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우리 일을 알고 더 서둘러서 이혼을 빨리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순간에 무너진 신뢰가 깨지니 모두가 싫어지고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다녀온 후 다니던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며 남편이요? 글쎄요. 관심을 안 두다 보니 소식도 안 들리네요. 이젠 그쪽 집 신경은 접어두고 아주 행복하게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